영상에서 저희가 좋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 댓글로 강의 후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잘 선별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찐찐단권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와. 네, 선생님들 하반기 공부법 모의고입니다. 짜자자자. 네, 하반기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쪼이고 긴장되고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많으셔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도와드릴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을까. 또 강의 시간이라는 건 되게 한정적인데 이때 이 모든 질문들 다 해결해 드리기도 어렵고 하여서 이렇게 따로 모의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와. 먼저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질문들 올려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사연을 읽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공통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공부법이고요. 두 번째 멘탈 관리법, 세 번째 저에게 대한 사적인 질문들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반기 공부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공과 교육과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자, 이게 참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사실상 만약에 1일 병행하고 계신다 좀 가능한 거기서 비율을 좀 빼서 공부 시간 더 많이 확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놓으시고 몰입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전공 같은 경우에도 각 부분 이제 전공의 세부 교과들을 따로따로 공부하고 계신다면 일단 어떻게든지 끝에까지 한번 돌리시고 이 전체의 종합적인 아우르기가 가능하도록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출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랑 하반기에 교육학 공부 비율을 어느 정도로 두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요. 기출 분석은 일단은 어떠한 개념들이 출제됐다.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 각 영역별로 출제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병렬적으로 같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론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심리에서 다중지능 이론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대안적인 지능의 이론으로 다중지능 가드너의 것이 나왔다고 하면 병렬적인 구성에서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 다음 출제될 개념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스턴버그의 이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성지능 이론, 감정지능에 관련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병렬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고 뎁스, 즉 깊이에 따라서 각 이론에서 세부 지능의 이론, 개인의 지능, 개인 간 지능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가 같은 깊이에서 분창실, 분경실에서 매수지 막 이렇게 해서 가는 세부 지능의 명칭들까지도 확인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힌트를 얻어가시면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각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답이 되는지 그 힌트는 어디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제시되는 구조적인 것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 논술로 생각을 한정을 해서 전공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학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는 객관식 기출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우리가 기존에 출제했던 개념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각 개념들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논술을 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선생님들 공부에 붙여가시면 굉장히 쌓아가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공부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하반기 이 시점부터는 정말로 전공의 비율을 늘리고 교육학의 비율을 줄여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수업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약간 전공의 힘을 하반기에 실으실 수 있도록 상반기에 교육학을 조금 바짝 당기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도 좀 상당히 좀 양이 많으셨을 거고 강의도 보강이 많아서 좀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가 좀 힘드셨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해오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을 빼셔도 이 전공으로 힘을 몰아가시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5, 6월 정도부터 되면 교육학을 4, 전공을 6
정도를 두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교육학을 3 그리고 전공을 7 정도의 비율로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육학을 어떤 월화, 뭐 직강 기준으로 월화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교육학을 봐야 된다면 그런 날에도 반드시 전공을 개요도만이라도 돌리시는 시간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수, 목, 금, 토, 일에 전공 집중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때는 이제 교육학의 비율을 줄여서라도 매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점 꼭 기억하셔서 분산학습을 선생님들 공부 과정마다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기출문제 풀 때 시간을 정해서 풀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기출문제를 이제 교육학 논술을 바뀐 지 지금 한 10년치가 됐잖아요. 약 5년 정도는 풀어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에 딱 시간을 재어서 한 55분의 컷을 두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시험지를 풀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퀄러티를 가진 모의고사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많은 출제진이 들어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만 약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에 모든 다른 외부적인 것을 끊어내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 5년 정도, 그러니까 21, 22, 23, 24 그리고 20년도 정도까지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거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 안착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개념이 나왔고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답이 될 수 있었는지 정도를 확인하셔서 개요를 잡아보는 방식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정해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5, 6월에 형사평가 대신에 찐단거나 회독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스터디 방법에 있어서 찐단거나를 돌리면서 하시는 스터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1, 2월이든 3, 4월이든 형사평가를 하셨더라면 그거를 기준으로 잡으셔서 복습 돌리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문제들이 더 구체화되어 있어서 그냥 찐단거나만 보고 거의 출제 포인트로 했을 때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질문들로 답변하고 학습을 정교하시기에 좋거든요. 근데 1, 2, 3, 4월 형사평가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찐단거나를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셔서 회독 돌리시고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인출해 보시려고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입니다. 자, 온라인 인증 스터디에서 4월까지는 구조도하고 형사평가 풀이를 인증했는데 5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 인증으로 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스터디는 일단 무조건 강추입니다. 좀 무조건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대단히 내가 독립적인 학습자여서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것들은 항상 거의 어긋남이 없이 늘 잘 해왔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든 전공에서든 동기를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나는 꾸준하게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내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스터디 하시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스터디 할까 말까? 내가 이 실력으로 같이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 관련되는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합격자 선생님들 한 20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고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스터디는 어땠는지, 뭐 이런 요소들의 전반적 굉장히 많은 질문들로 그 구성된 설문지를 드리고 거기서 응답을 하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스터디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데, 동기를 조절하는 데에서도 모르는 것을 챙겨가는 데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스터디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스터디를 지금부터 하실 때 일단 5, 6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 6월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인 세팅은 5, 6월 커리큘럼을 들으신다면 1번은 일단 테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찐단권에 약 매주 30테마를 풀어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숙제이면서 이제 그것을 인증하시는 것이 스터디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스터디는 여기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고 내가 교육학을 정교화시키는 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인증하는 거, 그리고 30문제를 30테마를 풀어오는 거 인증하는 거, 그리고 이 단락별로 드리는 파트별 기출문제 풀어오기,
그리고 이제 논술 연도별로 들리는 것을 풀어오기, 5개년은 풀고 나머지 개념들은 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요를 짜시는 방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같이 하거나 혹은 해온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스터디 세팅을 기본으로 두시고, 만약에 이 스터디가 저희 이제 운영되는 스터디가 대부분이 1월부터 혹은 3월부터 시작된 스터디인데, 그런 스터디의 경우에는 형성평가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각자 선생님들께서 이 한 주치씩 공부해 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보통 4명이시니까 3개나 2개 정도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성평가를 1, 2, 3, 4월을 다 하셨다라고 하시면 3, 4월만 하시고요. 1, 2월만 하셨다면 1, 2월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정리된 형성평가 하나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같이 돌리시면 많은 것들이 성취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익숙한 자료를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5, 6월부터 스터디를 시작하거나 혹은 이 강의 자체가 처음에 5, 6월에서 시작된다, 혹은 이전부터 같이 공부를 해왔지만은 형성평가를 완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찐난거나 열어보셨을 때 저희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 이렇게 탁탁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하셔서 같이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혹은 외우기 연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 그렇게 강추 드릴게요. 그래서 5, 6월에 형성평가 대신에 찐단거나 회독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7, 8월 스터디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7, 8월 커리큘럼은 저희가 단락 모의고사라고 제가 부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육학 논술이 출제됐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식 점수 5점에 내용 점수가 15점으로 구성이 되죠. 이제 그 안에서 15점이 보통 4, 4, 4, 3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에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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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단락 모고로서 7, 8월에 4점짜리의 문제를 과목별로 계속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모의고사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또 되게 실제적인 문제들까지 좀 다룰 수가 있고, 대신 듣는 시간은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모의고사 이제 계속 보고 있고요. 그 월말마다 보는 것을 진행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단락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334를 제안해드려요. 334가 뭐냐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3문제를 푸시고, 점심 먹고 3문제를 푸시고, 저녁 먹고 4문제를 푸시고, 그러면 하루에 10문제씩 돌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개념들을, 많은 문제들을 생각보다 덜 인지적인 부하가 걸리시면서 계속 꾸준히 해나가실 수가 있고, 그거 누적적으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334, 334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좀 익숙해지시면 33 이렇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을 할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과목별로 진도를 나가시고, 마지막에 저녁 먹고 땡 할 때 4문제는 과목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4개를 뽑아가지고 보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스터디는 그 안에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그 중에서 서로 3, 3, 4 해가지고 나가는 진도들을 확인했을 때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한 2문제씩을 뽑으셔가지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같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7, 8월의 스터디 기본 세팅 값입니다.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값을 더한다고 하면 찐단거나 인출 포인트, 그것을 제가 시험지로 만들어서 형성평가지처럼 드려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 스터디원들께서 같이 동시에 틀어놓고 같이 막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적으실 필요도 없고 마치 배치 기출을 하듯이 이제 적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그동안 교육학을 조금 열심히 못하셨던 분들도 그 사이에 좀 압축적으로 채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는 형성평가를 메인으로 해서 돌리셨다면 하반기에는 그 단락 모고하고 그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를 통해서 돌리셔도 되고, 혹은 단락 모고하고 상반기에 있었던 형성평가를 다시 한번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결국 외워야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뿅! 자, 그럼 90, 11월 스터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90, 11월은 모의고사를 다 써보는 것이 가장 메인입니다. 모의고사를 다 써보는 거. 근데 직강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덫에 걸렸어요.
직강이 오면 무조건 딱 시간 되면 딱 시험을 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 이제 거기서 저희 해설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스터디원들끼리 상호 첨삭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인강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전공에도 치이고 뭐 막 뭔가 이 모의고사 쓰는 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인강 스터디 운영하실 때 무조건 시험을 같이 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에 저희 직강에서 시험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업로드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언제든지 간에 정하셔가지고 동시에 1시간을 딱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저희 55분 맞춰서 쓰는 것이죠. 맞춰서 쓰신 다음에 상호 첨삭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액티비티를 같이 하시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큰 축으로 가지시고 7, 8월까지 90, 11월 저는 항상 이제 좀 항상 수강하셨으면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강의인데 7, 8월을 같이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달랑모고 3, 3, 4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진짜 착각이에요. 절대 한 번 풀고 한 번 봤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돌리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대비가 되실 것이고 어떤 변형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해도 잘 대응해서 쓰실 수 있을 것이라 얼추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게 스터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월에 강의 전마다 숙제 범위를 정해주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숙제 이렇게 나가요. 딱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오늘이 아니고 어제던가요? 네, 어젠가 봐요. 자, 그럼 스터디, 우리 5, 6월에 있어서의 숙제입니다. 1번. 매주마다 30개의 테마를 문제 풀어온다 찐단거나요. 자, 2번 그 다음에 뭐죠? 네, 매주마다 각 파트별의 단락별 기출 문제를 풀어온다. 특히 5개년은 진짜로 써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구조도를 잡아서 해온다. 조금 상세한 구조도죠. 자, 그 다음에 3번 연도별의 기출 문제를 주마다 2개씩 풀어온다. 근데 특히 최근부터 드려서 24년도부터 13년도 출시까지 제가 역순으로 드릴 텐데요. 매주 나가는 2개의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제 나왔었던 시험을 시간 딱 55분씩 재셔서 풀어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근데 5개년은 시간 재셔서 다 쓰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구조도를 상세하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겹치잖아요. 단락별로, 그러니까 파트별로도 겹치고 연도별로도 하다 보면 결국 겹치지만은 그렇게 해야지만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복습하시는 것이 중요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형성평가보다 기출이나 모의고사 해설 자료를 보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스터디랑 사실은 같이 맥을 갑니다. 형성평가를 상반기에는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돌리시고요. 7, 8월까지도 형성평가 자료를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대신 7, 8월에 가시게 되면은 단락 모고를 더 메인으로 잡고 형성평가를 부수적인 교재로 쓰시고 90, 11월에 가시면 90, 11월 모의고사를 메인으로 잡고 7, 8월에 단락 모고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스터디를 하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잘 기출되지 않았던 교육학 공부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들. 어차피 제가 강의에서도 최근 잘 기출되지 않았었던 문제 그 파트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들으세요. 강의에서 다루는 것만큼은 들으시고 강의에서 문제로 드리는 것만큼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변별력 자체가 거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지되 나머지는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에서는 빈출 과목으로만 공부할까요? 하셨는데 빈출 과목을 중심으로 하시되 자주 나오지 않았던 말하자면 그 사회, 생활지도, 사철학 파트는 수업에서 다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방식으로 그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월에 정신을 차리고 3개월 밀려있던 강의를 쭉쭉 다 들어서 진도를 따라잡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책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형성평가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부가적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해 주셨네요. 강의를 따라가시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의는 선생님들이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깊이를 더해주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만 충실하게 잘 들으셔도
몰라도 얼추는 갑니다. 근데 얼추 가는 것만으로 공부하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고 형성평가 해보고 자기주도적인 공부에 정말 압축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도구로는 뭐를 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성평가 자료가 있으시다면 형성평가를 잡으시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찐단거나 있는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걸 이제 가능한 머릿속에 이렇게 정교화해서 넣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 특징,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교재가 찐단거나 신찐단거나이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 좀 가능한 넣으시고 말로 인출해 보시고 소위 우리가 외운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찐단거나에 있는 기출 문제는 되게 좋은 툴이 될 것이니까 다 계속 맞춰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도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된 훈련과 반복으로 저라면 붙여두겠습니다. 구조들을 더 이렇게 작은 버전으로 내가 써가지고 그걸 붙여도 계속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혹은 자기 전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전공도 마찬가지,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시고 입으로 멈불멈불 해보시고 중얼중얼 해보시고 지나가면서도 생각해보세요. 인정 학습자의 발달 인지적인 측면에서 땅땅땅땅 이거 있고 발달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거 있고 이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꼭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니까. 공부는 딱 각 잡고만 하는 것이다. 항상 모든 나의 자투리 시간과 밥 먹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까지 다 어디로 들어가게? 깔때기처럼 모여서 임용의 합격으로 들어가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참 이것도 있죠. 선생님들 바탕화면에 오늘 외워야 될 거 딱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구조도가 됐든 형성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각인머리를 꽉 집어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교생 실습 중인데 그쵸? 공부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교생 실습 중에 공부 마음가짐 잡는 법, 교생 끝난 후에 공부법 궁금합니다. 교생 실습 중에 그 마음 잡는 것 하나만 생각하세요. 지금 보지 않으면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 지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5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얘기 드렸어요. 마음을 잡는 게 아니다. 마음을 잡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떠나가요. 가장 마음이 언제 잘 잡혀요? 딱 인고날 가가지고 모든 것에 답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음이 제일 잘 잡힙니다. 선생님. 그때 잡으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늦을 때가 그냥 늦은 때예요. 늦지 않은 때가 없다는데 그때는 늦은 때예요. 하여서 지금 딱 잡으셔야 되고, 사실 잡히지 않는다 그럼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안 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머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슬럼프다, 마음이 안 잡다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틱톡 24시간이 모자라. 모든 것이 공부로 가게. 화이팅입니다. 교생 끝난 후 당장 몰입해서 공부 시작한다. 바로 시작한다. 교생을 하면서도 형사평가를 돌리고, 교생이 끝나고 나면 아예 스카를 끄려서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각 잡고 공부하기부터 마구마구 해나간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냥 밀어붙여!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이 공부 내가 해야지. 너무 쓴소리 여기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유아 병행인데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별거 전부고, 이것도 많이 한 날입니다. 주말에는 많이 하면 5시간입니다. 이거 조언해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얼마나 힘드신지를 감이 압니다. 왜냐면 저도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육아를 하는 일들을 계속 병행해 왔기 때문에 정말 그게 얼마나 눈물 나고 괴로운 일인지를 알아요. 저도 사실은 지지난주에도 울면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몸도 힘들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안쓰러우니까. 근데 버티셔야 돼요. 선생님, 버티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5, 6월에 딱 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향 첨가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공부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한 방울 떨어뜨려서 공부를 그냥 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향 첨가예요. 이 임용을 끝내려면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진짜 죄송하지만 마음을 좀 더 세게 드시고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군을 빨리 모집을 하세요. 그게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돈 주고 어떤 사람을 의뢰해서 부탁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컴퓨터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처럼 주 5일 가나 주 1일 가나 별로 돈 차이가 없는데 아이를 계속 가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든, 그 시기에 진짜 안쓰럽지만 애도 거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독립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평일에는 앳리스트 최소한 4시간은 무조건 가지셔야 되고요. 일병행, 육아병행 하시더라도. 시간 내시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합격자 일병행, 육아병행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2시간 정도 혹은 3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일찍 공부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재우실 땐 같이 주무시거나 아니면 재우고 좀 일어나서 2시간 정도 더 하고 주무시는데 보통 이제 밤에 공부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애들이랑 같이 주무시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아예 아침에 일어나시기가 힘드시다고 하면은 애기를 재우시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시고 같이 이제 일어나서 가시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좀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능한 오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자투리 시간들이 다 선생님들의 공부 시간이 될 수 있게 강의 귀뜸 듣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 뭐 포스트잇 같은 것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곳곳에 붙여놓고 계속 눈여겨보기 이런 방식 등등을 활용해서 공부 시간 좀 채우시면 어떨까 싶고요. 주말에 지금 5시간밖에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주말을 공부 시간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부족한 공부를 좀 다 채울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있을 때 어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에 저녁 정도만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세요. 안타까우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아이도 선생님도 계속 힘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맡겨놓고 아예 독립적으로 도서관이든 스터디 카페든 뭐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공부를 좀 몰입해서 그날 집중적인 공부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카페에 보면 이 육아 병행 하시면서 일병행은 아니셨지만 수석으로 합격하신 선생님 수기가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연초에 진행했었던 맘앤데디 특강이 저희 해커스 홈페이지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제가 스터딩 맘앤데디들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들을 좀 같이 강의로 풀어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한번 오며 가며 좀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맘앤데디 선생님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공부법 올라온 내용들을 좀 다 훑어봤고요. 멘탈 관리법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 잠이 많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멘탈과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수면은 충분하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충분하다는 것은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한 7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정도 자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 졸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뭐 8시간을 주무시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데이타임에 졸지 않게 정말 이게 피곤할 그런 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깨어서 깬 정신, 맨 정신에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겠냐면 좀 생활 속에 묻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시간보다 좀 산책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스터디 카페와 집 아니면 강의실과 집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한번 하시면 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시는 그 길 자체를 산책로로 잡아서 뭐 버스 타지 말고 좀 걸어 다니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삶에서 녹여서 좀 운동을 하시고 빛을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햇볕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 관리되는 데 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해서 생활 속에 이런 이제 걷기 같은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칭을 쭉쭉 하세요. 몸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조들을 계속해서 동반해서 하시고 또 하다가 졸리시면 저는 그래요. 하던 걸 들고 스쿼트를 하면서 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삶 속에서 좀 녹여가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던 연애는 계속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뭐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새 연애는 시작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 너무 마음이 좋고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너무 설레잖아요. 그쵸? 너무 설레고 너무 좋고 막 생각나고 그런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정말 좋아하는 마음은 약간 이제 뒤로 밀어두시고 지금은 어디에 포커싱 맞춰야 돼요? 예, 온리 학교, 내 공부에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안타깝지만 이런 말 들으면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오실 경우가 있어요. 내년에 또 만나. 나랑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헤어졌어.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참 청년의 시기가 어렵지만은 조금 뒤로 물어두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고 합격한 다음에 합격해서 서로 잘해보는 거 어때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사귀던 거를 이제 그만둔다. 이제 큰 계기가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괜찮고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막 뭔가 이거 끝낼까 말까 고민하고 막 끝내서 막 싸워 막 이러면 좀 감정이 안 잡히고 막 공부가 안 돼 이럴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지? 공부. 내가 지금 이뤄야 될 건 뭐지? 합격. 약간 이 생각에 골몰하시면 지금 연애가 뭐가 없잖아요. 네, 제일 포커싱을 여기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공부를 극복하시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과 나의 열등감을 에너지 원천 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열등하지 않아 생각한다고 해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해도 뭔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현실이 시궁창이면 실제랑은 달라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러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좀 어렵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산을 넘어내면은 훨씬 좀 안정이 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뭐 막 이렇게 약을 드시면서 겨우 버티시고 막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나중에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저 이제 약 안 먹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 경험이 어쩌면 제일 소중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열등감, 나의 아픔, 나의 힘듦을 에너지 삼아서 불태우시면 어떨까. 이거를 정말 도끼 같은 것으로 전환시켜서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좀 마음을 붙들고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저 또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해요. 자, 계속 떨어지는 집중력과 효율성 없는 공부가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학창시절에 사용하셨던 공부법이나 많이 사용하시는 공부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용했었던 공부법을 지금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써요. 뭔가 앞에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두문자법이라고 하죠. 계속 이거를 외우고 복습하려고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머릿속에 계속 넣는 거. 혹은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했던 일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어떤 개념을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나름대로 논리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외울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그냥 머릿속에 내용이 들어왔어요. 제가 대단히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계속 그걸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다못해 중국어나 한자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과학적인 것을 공부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서 그 이유를 제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 내면화가 되고 깊이 있게 이제 심층적인 정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알게 되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앞글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청킹 두문자법으로 계속해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써보거나 걸어가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치듯이 내 앞에 마치 교재가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그때 이거를 제가 이제 말로만 하고 하면 되게 비슷한 청킹들이 많으니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노래도 만들어서 하고 약간 동작을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영상이 제가 가끔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친구들이 보고 야 너 진짜 옛날이랑 똑같이 하는구나 나한테도 그렇게 반복시키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짜 제가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막 큰 얼개를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다시 이제 나오고 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마치 라이길레스처럼
그게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 라이게르스 같은 생각을 했었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교수법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방법에서 있는 부분들을 내 공부랑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속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을 계속 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형성평가든 나중에 이제 7, 8월 모의고사든 그걸 자꾸 계속 반복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그것 자체가 그래도 내가 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는 것이고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모든 나의 근육을 활용하세요. 입이 됐든 손이 됐든 내가 움직임이 됐든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해 보시면, 입이 안 돼, 머리가 안 되면 입이 공부할 것이고, 입이 안 되면 눈이 공부할 것이고, 눈이 안 되면 내 손의 근육이 공부를 해서 내 몸에 세포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을 각인시킬 것이다 믿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이팅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장의존 학생을 위한 길라잡이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스터디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직강에서도 되게 정말 분위기 잘 잡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 되게 계속 드리면서 직강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인강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희의 카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장의존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립적으로 사고고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여서 분석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나를 계속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남들이 다 공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가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스터디 리듬이라도 틀어놓으시고 아니면 시험 보는 영상이라도 틀어놓으셔서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신다고 하시면 그런 자체적으로 이것이 내가 공부하는 모드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공부하는 도움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집에서 공부를 하시면 집에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세수하고 반드시 이빨 닦고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을 바깥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왜냐면 잠옷을 눕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드와 세팅 자체를 아예 바꿔매세요. 바꿔매고 공부 모드로 들어가서 하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다고 하면 장의존 선생님들도 충분하게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학습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멘탈 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 쿠키 영상! 네, 이거 제가 어디까지 답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적 질문. 교수님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은 어느 가치관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진짜 그쵸? 너무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쩌면 제가 인식하고 있는 저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었던 시간이 되게 길었어서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중에 결론을 내린 후에는 그것에서의 좋은 점들을 보려고 노력했었던 점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밝은 성격을 타고나기도 한 것 같아요. 원래도 밝은 성격을 타고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힘들고 괴로운 것만에만 빠져 있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감사할 것들을 찾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다시 좀 봤더니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이 진짜 나의 장애물이긴 하지만 나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거에 몰입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선생님들에게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게 보여줬다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냥 그렇다면 이 생각을 같이 나눠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바꿔지지 않는 나의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을 자꾸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한 끗 다르게 좋은 점들을 찾아서 채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교수님은 원래 공부를 잘하셨나요? 초중고 학부 석사 박사하면서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편이었나요? 일단은 저는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부터 공부를 잘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속해져 있었던 또래 집단 내에서는 보통
알아줬죠? 네. 너무 창피하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어려움을 겪었었던 시기에 딱 꼽자면 학부 들어갔어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부 들어갔는데 제가 불어 교육과에 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게 제 인생의 그때 비전이고 꿈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아 그래 아프리카 아이들은 불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불어를 배우는 데 가야겠다. 근데 나는 교육이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 배우겠다. 그래서 불어 교육을 간 거예요. 사실 진로 지도를 완전 잘못 받았거나 제가 진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예, 지나서 보면 되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불어에 말하자면 ABCD, 아베세드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은 외고에서 왔거나 프랑스에서 살다 왔거나 아니면은 뭐 적어도 제 외국어라도 한 상태여서 갑자기 나만 진짜 똥멍청인 거예요. ABCD를 모르고 갔으니까. 그래서 진짜 학부 첫 학기가 그때 또 저희 부모님 사업이 되게 크게 부도나기도 하고 여러모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그때부터 밤샘을 진짜 많이 하면서 왜냐면 아르바이트 과외도 엄청 많이 했어야 되고 장학금 타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지. 예, 그치, 다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야 돼요. 왜냐면은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부도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장학금 타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됐지. 근데 지금 나는 ABCD도 모르는 상태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밤샘 공부하고 맨날 진짜 막 울면서 진짜 눈물 뚝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버텼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교육학도 잘 모르시겠고 전공도 잘 모르시겠다면 그래도 ABC도 몰랐던 저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붙들고 하시면 결국은 알게 된다. 물론 지금 다 까먹었지만 합격하고 까먹으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붙들고 좀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분명히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됩니다.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20살, 19살에 저도 했습니다. 선생님들 하실 수 있겠죠? 네,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얼핏 좀 노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교수님께서 대학 시절에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텐데 그런 시기에 공부하기 힘든 마음이셨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공부하셨나요? 제가 막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닦으면서 공부해라. 왜냐, 눈물은 시야를 가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F 성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부도가 난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든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서 더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거 아세요? 지나치게 공감이 높다 보니까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상에 되게 막 지장을 받는데 그럼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돼.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은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근데 나의 육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잡고 공부가 안 됩니다. 마음은 잡히지도 않아요. 그 마음은 흘러가게 두시고 그냥 내가 계속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이 잡히든지 말든지 할 것을 하면서 하게 만든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날이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대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라도 봐요. 소리내서 읽어라도 그래도 막 안 돼. 그러면 그냥 무지성 깜찍쓰기라도 손에 근육이라 너라도 기억해라 이러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냥 한다. 체력 관리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체력 관리 비법은 물을 많이 마신다. 그리고 가능한 영양소 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요거 두 개는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인스턴트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라면도 1년에 뭐 한두 번 먹을까 말까고 거의 먹지 않고요. 콜라, 사이다도 거의 마시지 않고요. 술도 마시지 않고요. 담배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과자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불편해요, 속이.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안 먹기 시작했더니 어릴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먹는 거 야채도 먹으려고 하고 단백질 고기 같은 거 먹으려고 하고 좀 신선한 거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튀김 음식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먹는 거 자체는 좀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비타민들 좀 챙겨 먹고 홍삼 챙겨 먹고 그런 거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먹는 게 썩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정기적으로 잘 주무시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산책 정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체력 관리가 아닐까 싶네요. 붙들고 가세요, 선생님. 지금 아시겠죠? 네. 찐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신찐 말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좀 상당히 쑥스러운데요. 네. 뭐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중학교 때 저의 짝꿍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 실장이었고 저희 때는 여자 실장, 남자 실장이 반장을 실장이라 불렀거든요. 저희 반은, 저희 학교는. 제가 여자 실장이고 그 친구는 남자 실장인데 제 짝꿍이었어요. 근데 얘가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지? 얘도 나 좋아하나? 뭐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좋아했대요. 네, 그 원래 중학교 때랑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가 서울대를 가면 설보여도 만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성적이 막 급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뭐 아무튼 같은 대학에 갔는데 대학교를 가자마자 딱 그 입학식 날 대학 신문을 펼쳐서 이제 봤대요. 거의 첫 페이지부터 그 합격자 명단이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쭉 보다 설보연 여기 있고 너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상당히 쑥스럽네요. 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겪었던 고난들과 역경들이 없는 채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2의 설보연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도 교육학의 어머니로 교육학 언니 안 됩니까? 네, 활동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어제로도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날 중에 제일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새로운 삶을 고난들과 역경이 없는 채로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걸 택할래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과 비교했을 한 것보다는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글쎄, 큰 성장이나 변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힘든 시간들, 한 10여 년의 시간을 진짜 압축적으로 힘들게 보냈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에너지나 열정들이 생겼다라는 거는 되게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더 별거 아닌 일에 되게 힘들어하고 별거 아닌 일에 되게 좌절하고 별거 아닌 일에 난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겪어놓고 나니까 돌아오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한테는 안 주고 싶은 시간이긴 해요. 근데 누가 그런 좌절과 어려움의 시간이 안 오게 만들 수 있겠어요? 나에게 닥치는 그런 일들이 잘 흘러가고 나는 거기서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울푸드는요, 일단 바닐라 라떼 그리고 계란 후라이인데요. 계란 후라이가 반숙이어야 됩니다. 일단 완숙은 또 맛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덜 익어 있으면 너무 좀 흐물거리고 딱 계란 노른자만 반숙인 상태로 밥이랑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네, 소울푸드 계란 후라이와 바닐라 라떼. 이제 당을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24시간 중 언제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애들이 잠들고 난 저녁 시간인데 애들이 11시 전에 잠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넘기네요. 네, 그때가 좋고요. 그러면 이제 제 공부에 딱 몰입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아침에 눈을 떠서 이불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동력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늦는다 이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 너무 많이 주셨네요. 자, 교수님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생각나는 단어는 이 질문 보자마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스쳐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다 얘기해주고 혹은 안 되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갈게요. 네. 자, 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시는 비결이 뭔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선생님들의 눈에 자체 필터가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베스트 제자가 있다면 제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만 60세에 합격하신 저희 선생님 계세요.
진짜 대단하시죠? 선생님도 지금 맨날 늦은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너무 저랑 이제 인연이 깊으신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썼었던 책이 있어요. 설타 누나 나의 멘토가 되어줘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한테 사서 읽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본인도 읽으셔서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보셨대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절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임용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책의 저자였던 사람의 이름이 강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정말 첫 회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돼서 막 열심히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너무 힘이 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그때 첫 회는 정말 저를 아시는 분도 거의 없고 정말 강의 들으시는 분도 더 없으려였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런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좋은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셔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주회 새해가 조금 이제 좀 어려우시다가 정말 그 세 번째, 제 네 번째 작년이에요. 작년에 합격을 하신 겁니다. 소리 질러!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뭐 합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지만 마침내 선생님께서 이루신 그 꿈이 저한테 너무 이제 감명 깊게 와닿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응원하고 있거든요. 또 어디 이제 좋은데 글 기고도 하시고 그럴 때 좀 가끔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 진짜 정말 저한테 정말 꿈의 늦은 때란 없다. 그리고 반드시 꿈꾸고 노력하고 나아간 사람의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산증인 선생님 정말 이렇게 늘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 우리 이 선생님보다 더 늦은 시기에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늦은 때 없다 생각하시면서 꼭 붙들고 가시고 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영상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교수님이 함께하고 싶은 반려가족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반려가족?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인가요? 네, 그럼 어떡해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 선생님 댓글로 받아야 되나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친척 중에 혹시 한국사 스타 강사님이 계신가요? 아마 설민석 선생님 맞죠? 네, 설민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저랑 친척이시지? 제 삼촌 맞으신가요? 네, 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친척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으신 네, 설민석 선생님. 네, 계시네요. 제가 어디 여행 갔다가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나눴거든요.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네, 정말 몇 번 가지도 않은 해외에서. 자, 누군가 부러운 마음이 드실 때가 있나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다르지? 이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집안 사정들이 되게 어려워지니까 어떤 사람이 막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되게 저는 항상 이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으니까 다닐 때 여기를 택시 타고 온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다닐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엄마가 뭐를 사줬대요. 뭐 아니면 뭐를 아빠가 사줬대요. 엄마 아빠가 뭘 사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부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 게 아니야. 어차피 남의 거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부러워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어. 그래서 부러워할 생각은 안 했고 부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냥 궁금했다. Just curious. 궁금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를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보면 진짜 부러워 이런 마음이 드실 거잖아요. 그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점이 나와 다르다 이 정도로 인식하실 수는 있고 그냥 항상 나한테 있는 상황에서 나는 여기서 항상 반전 드라마를 쓰자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거를 극복해보자 라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외형적으로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 것을 찾지 마시고 나보다 훌륭한 것 같은 걸 찾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나랑 비교해서 난 열등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지점에서 훌륭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빠르게 내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AI가 어떤 게 특화된 AI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딩에 특화된 AI가 있어. 여기는 그리기에 특화된 AI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금방 병합이 이루어져서 둘 다를 다 잘하는 AI가 되기도 한대요. 제가 이제 AI를 공부하면서 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거랑 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 있는 훌륭한 점, 저 사람에게 있는 훌륭한 점, 나에게 있는 훌륭한 점을 자꾸 병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흡수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과정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그 과정을 나한테 흡수하려고 노력하셔라. 그러면 될 것이다. 혹은 그것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정보 처리야. 그럼 보지 마세요. 인스타도 끊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끊고 하시면서 내 삶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고 싶은 고민이 깊을 때 교사관 정립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를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책,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글쎄요, 어떤 특정한 거를 고르기에는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교육의 기사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교사의 인터뷰냐 아니면은 위인 뭐 중요하게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인터뷰들이나 삶의 과정들을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관련된 책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배워갈까?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인데요. 보면서 그런 좋은 점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원래 제가 이제 교사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보면 제가 나름 강의하는 강의관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딱 어떤 교사의 특정짓기보다는 전체 삶을 아울러서 좋은 것들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걸 어떻게 내 삶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나 좋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찾고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선택권이 없었던 그런 친구들은 그거를 알고 깨닫고 습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전하는 매개가 선생님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모두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같이 어쩌면 험난하고 힘든 이 과정을 해내시고 좋은 교사로서 현장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모모가 되게 길어졌는데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하반기가 더워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사실 그것보다 불안이 몰려서 심장은 다시 오그라드는 이런 시기인데 잘 붙들고 가시길 바라고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달리면서 저는 정말 전적으로 응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신 선생님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 성실하게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반드시 해내시길 바랍니다.